안녕하십니까. 전기기사, 산업기사 30일 완성 10년간 빈출 이론, 회로 이론 제5장 유도 결합 회로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자기 인덕턴스의 권선에 전류를 흘려주면, 전원을 연결해서 전류가 흘러주면은 자석이 된다 하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이 전원 표시입니다. 전원 V볼트의 전원을 연결하면은 I암페어의 전류가 흘러서 자석이 되고, 이와 같은 자기력선에 의한 자석이 만들어지죠. 권선에 전원을 연결하고 전류가 흘러서 자석이 되면은 같은 자석 극은 밀고 다른 극은 당기는 힘이 생기는데 이 힘은 눈에 보이지 않더라. 그래서 눈에 보이는 가상의 실선을 나타내는 것을 자기력선이라고 하죠. 자기력선의 묶음을 자속이라고 하더라. 그리고 파이로 나타내고 다니는 웨버죠. 이 자기력선이나 자속이 존재하는 공간을 자기장 혹은 자장, 자계라고 하더라. 이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자속은 권선에 전원을 연결하고 전류를 흘러서 자속이 만들어지며, 전류가 크면은 자속도 많이 만들어진다. 전류가 작으면은 자속도 작아진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자속은 전류에 비례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속 파이는 전류에 비례한다. 그럼 어떻게 하면은 전류와 자속이 같아질까 하는 거죠. 자속은 전류와 같아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비례를 하느냐 하는 것을 비례 상수를 곱해주면 되겠죠. 비례 상수를 곱해줘 보자. 그럼 이 L이라는 것을 또 자속이죠. 자속이 발생하는 정도, 자, 간단하게 이 권선에 전류를 흘려서 자속이 만들어지는 정도를 나타내는 비례 상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권선도 권선을 몇 번 감았느냐 횟수가 많을수록 역시 자속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은 횟수가 역시 자속이 총 만들어지는 자속에 비례하더라. 그래서 N파이는 L, I의 관계가 있더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속이 발생하는 이 권선에서 자속이 발생하는 비례 상수인 L을 인덕턴스라고 하며, 자, 식을 다시 쓰면은 I분의 N파이로 나타낼 수 있으며 단위는 H로 나타내고 헨리라고 읽는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권선의 인덕턴스가 L인 권선의 시간 변화에 대한 전류를 변화시켜 주니까, 이 전류를 변화시켜 주니까 유도 기전력이 발생하더라. 이 권선의 유도 기전력 E가 발생하더라. 그리고 N번 감은 코일의 시간 변화에 대한 자속을 변화시켜 주니까 유도 기전력 E가 발생하더라 라는 것을 정리한 법칙이 전자유도 법칙이죠. 이 전자유도 법칙에 있어서 특히 NDT분의 D파이와 LDT분의 DI를 유도 기전력의 크기를 나타내는 패러데이의 전자유도 법칙이다.
이런 것을 이미 우리가 알고 있죠. 그렇다면 이 마이너스라는 것은 뭐냐? 이 마이너스라는 것은 유도 기전력의 방향을 나타내는 렌즈 법칙이다. 그럼 유도 기전력의 방향은 어떤 방향이냐? 자속의 변화의 반대 방향이다 라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자속이 증가하려고 하면은 증가를 방해하는 쪽으로, 자속이 감소하려면은 증가시켜주는 방향으로 작용을 하더라. 자, 이 철심의 이 권선을 감았습니다. 권선을 감고 이 권선에 전류를 흘려주면은 자속이 만들어지더라. 자, 그래서 앙페르의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권선이 이렇게 전류가 흐르게 한다면은 권선에 있어서 전류의 방향을 오른손 나머지 엄지를 제외한 나머지 손가락과 일치시키니까 엄지손가락 방향으로 자속이 생기더라. 자속 파이가.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자속이 생기더라. 그럼 이 자속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유도 기전력이 생기고, 이 유도 기전력 이에 의한 자속이죠. 자속이 생기더라. 자, 이 자속에 의해서 뭐가 결정이 되나요? 그래서 이 자속에 의해서 인덕턴스, 자, L이 자속이 어느 정도 생기느냐 이제 결정이 되죠. 그래서 이 L은 그래서 이 철심의 어떤 재질과 형상에 따라서 달라지더라 라는 것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코일에서 유도되는 기전력과 이 L을 특히 자기 권선에 의한 자속이 철심을 통과해서 만들어지는 이 인덕턴스를 자기 인덕턴스라고 합니다. 자기 자속이 자기 권선을 통과해서 이제 철심을 따라 이제 권선을 통과하게 되겠죠. 통과해서 만드는 인덕턴스를 자기 인덕턴스다. 그렇다면은 이 다른 권선을 자속이 새겨서 만들어지는 인덕턴스는 상호 인덕턴스라고 하는데, 그 상호 인덕턴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권선을 두 개를 마주보고 설치를 하되 선으로 연결하지는 않았습니다. 권선을 설치를 하고 전원을 연결하니까 전류가 흐르더라. 그래서 좌측을 사실은 전원측 혹은 1차측이라고 하고 우측을 2차측 혹은 부하가 연결이 된다면은 RL, 그러면 이게 부하측이라고도 합니다. 부하측. 2차측이다. 우리 간단하게 2차측이다. 그래서 이와 같이 L1에 전원을 연결해서 I1을 연결하게 된다면은 이 L1에서 생기는 L1, 이 권선이 이게 N1이다, 여기는 N2다 라고 하면 N1 권선에 생기는 또 인덕턴스를 L1이라고 하면은 이 L1은 어떻게 해요? 전류에 의해서 생겼죠. 전류에 의해서 자속이 어떻게 해요? 자기 자속, 즉 N1을 통과하는 이 인덕턴스를 L1이라고 하고 자기 인덕턴스죠. 그래서 권선1의 자기 인덕턴스. 자, L2는 전류 2에 의해서, 그래서 자속 파이가 파이2가 N2, 그래서 2차 권선을 통과함으로써
발생이 되는 인덕턴스다. 자, 마찬가지로 L1이 의한 자속이 통과함으로써 유도 기전력 E2가 생기고 E2에 의한 자속이 생기겠죠. 이 자속이 자기 권선을 통과함으로써 생기는 것을 L2라고 하는데, 이 파이1 N1이라는 권선에 I1이라는 전류가 흘러서 파이1이라는 자속이 만들어져서 이 파이1이 2차 권선에 통과함으로써 생기는 이 유도 기전력에서 2차 권선을 통과하게 된다면은 여기에서도 인덕턴스 L이 생기는데, 이것을 상호 자기 자신의 자속이 아니라 다른 쪽 권선에 의한 자속에 의한 인덕턴스다 해서 뮤철에서 상호 인덕턴스라고 표현을 한다면은 상호 인덕턴스, 자, L1과 L2가 자기 인덕턴스죠. 자속이 자기 권선을 통과해서 만들어지는 인덕턴스다. 이것은 다른 권선을, 자, 전류 I1에 의한 자속 파이1이 다른 권선, 그래서 1차 측이 자기 권선인데, 자, 다른 권선을 통과함으로써 발생이 되는 인덕턴스를 상호 인덕턴스라고 하자. 자,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2차 전류가 2차 측의 유도 기전력이 부하를 연결함으로써 또 2차의 전류가 흐르죠. 2차의 전류가 흐르면은 이 전류에 의한 또 자속이 만들어지고 자속이 권선을 통과함으로써 인덕턴스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파이2 2차 자속이 이번에는 1차 권선을 통과함으로써 생긴 인덕턴스도 역시 상호 인덕턴스다. 자속이 자기 권선이 아니라 인접 권선을 통과했을 때 발생이 되는 인덕턴스를 상호 인덕턴스라고 하자. 자, 그럼 여기서 인덕턴스를 서로 두 개의 상호 인덕턴스가 생겼으니까 한번 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1분의 N2 파이1 곱하기 I2분의 N1 파이2가 된다면은, 자, 여기서 N1과 N2를 자리를 바꿔봅니다. 이렇게 해서 1과 2로 자리를 바꿔보니까 여기서 L1이 되고 L2가 되죠. 그래서 상호 인덕턴스를 서로 곱하니까 L1 곱하기 L2와 같아지더라. 자, 그렇다면은 M은 루트 L1 곱하기 L2가 되는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코일이 어떻게 서로 배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상호 인덕턴스가 달라지더라라는 거죠. 달라지면은 그 달라지는 정도를 나타내는 비례 상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결합계수라고 합니다. 결합계수. 자, 이 결합계수 K는 제로보다 크고 1보다 작더라. 그럼 1일 때는 어떠할 때냐? 이것은 이상적인 결합이에요. 자속이 상호 세교를 하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것이 없다. 다시 말해서 자기 저항이 아주 작은 상태를 말하죠. 그래서 이상적인 결합일 때, 제로일 때는 자속이 서로 직각으로 배치가 돼서 상쇄될 때, 그래서 직교하고 있을 때 제로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식을, 첫 번째 식을 어떻게도 나타낼 수가 있나요? 두 번째, 그래서 K, 결합계수 K로 식을 다시 정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루트 L1 곱하기 L2분의 상호 인덕턴스 M으로 정리할 수 있겠다.
그래서 식이 간단하지만은 시험 문제의 기본 문제로서 자주 출제가 돼서 실수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음 인덕턴스의 접속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일을 직렬로 연결할 경우에 이 코일의 표시를 했고 점이 하나 찍어져 있습니다. 이 점의 이름부터 말씀을 드린다면은 위상점이라고 한다. 위상점은 전류의 이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나 자속의 방향을 나타냅니다. 앙페르의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전류 방향을 알면 자속의 방향을 알고, 자속의 방향을 알면은 전류의 방향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전류의 방향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이와 같이 가동결합과 차동결합인데, 이 코일 L1에 의한 자속과 L2에 의한 자속이 어떤 상태가 되느냐에 따라서 가동결합과 차동결합이 되는데, 가동결합은 자속이 서로 합해지더라. 그런데 이렇게 심벌을 그려서, 코일의 심벌을 그려서는 자속이 서로 합해지는지 상쇄가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철심의 권선을 연결한 모양을 다시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류 I아페아를 흘렸다. 그러면은 이 권선을 어떻게 감았느냐에 따라서 전류의 방향이 결정이 되죠. 전류가 앞에서 뒤로 흐르더라. 마찬가지죠. 같이 연결을 해서 앙페르의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오른손 나머지 손가락을 권선의 전류 방향과 일치시키고 엄지손가락 방향이 어떤 방향이요? 자속의 방향이더라. 같은 방향으로 연결했으니까 자, 이렇게 되고, 이 자속은 서로 합해지는 방향을 가동결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극성으로 말하면 가극성이 되겠죠. 자속이 서로 합해진다. 가극성이 되고, 이 자체 인덕턴스를 L1, L2라고 하면은 이 L1에서 L2로, L1에서,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와 같이 L1에서 L2로 작용하는 상호 L1이 L2 건선을 세교해서 만들어지는 상호 인덕턴스가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플러스 M. 자, 여기도 플러스 M이 돼서, 그럼 합성 인덕턴스 L0. 자, 교재 L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L로 하겠습니다. L1 플러스 M 플러스 L2 플러스 M을 하니까 L1 플러스 L2 더하기 2M이 가동결합, 즉 가극성일 때의 합성 인덕턴스가 되겠습니다. 단일 henry가 되겠죠. 자, 이번은 차동결합을 하겠습니다. 차동결합의 의미는 이제 아시겠죠? 어떻게 해요? 이 자속이 서로 상쇄되도록 연결한 접속이다. 역시 철심의 권선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류 I를 흘려주니까 좌측은 전류의 방향이 같아요. 앞에서 뒤로. 그런데 자, 우측에 있는 것은 뒤에서 앞으로 해서 전류의 방향이 다르게 감았다라는 얘기죠. 그럼 앙페르의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전류의 방향을 오른손 나머지 손가락으로 일치하니까 이와 같은 자속이 만들어지더라. 그런데 자, 오른쪽 2차 척에서는 반대 방향으로 감았으니까 당연히 자속의 방향도 달라져서 이 자속은 서로 상쇄되도록 작용을 하더라. 자, 그래서 이
L1 1차 권선에서 생긴 코일이 2차 권선에서는 어때요? 상호 인덕턴스가 어때? 마이너스로 작용을 하더라. 자, 2차 권선에 의한 1차 상호 인덕턴스도 역시 마이너스 M으로 작용을 하니까 1차 권선과 상호 인덕턴스는 L1 마이너스 M, 자 2차 권선은 L2 마이너스 M이 되겠죠. 그래서 합성 인덕턴스는 마이너스 M 더하기 L2 마이너스 M이 되니까 L1 플러스 L2 마이너스 2M이 되겠죠. 2M 헨리가 되겠다. 자, 이와 같은 자동 결합을 감극성 결합이다 라고도 얘기를 하죠. 감극성. 자, 이 변압기에 있어서 변압기의 극성에서도 역시 또 다루고 있는 이 극성, 변압기의 극성에서도 이와 같은 감극성과 또 가극성을 다루고 있죠. 자, 그래서 합성 인덕턴스를 자, 이렇게 합해서 L1 플러스 L2의 플러스 마이너스 2M이 되고 플러스는 가동 결합, 마이너스는 자동 결합이 되고 이 가동 결합 마이너스 자동 결합 차이는 어때요? 더해보면 되겠죠. 자, 위에서 L1 플러스 L2 더하기 2M의 L1 플러스 L2 마이너스 2M의 차이 L1 마이너스 L1 L2 마이너스 L2 자 2M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로 바뀌어 4M이 되겠죠. 그래서 4M이 되더라 라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병렬 접속 시에 가동 결합과 차동 결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병렬 접속을 했을 때 가동 결합을 나타냈습니다. 자, 이 회로를 등가 회로로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위상점에서 전류의 방향이 위상점에서 같은 이 결합을 가동 결합이라고 합니다. 자, 만약에 이 위상점을 이렇게 아래로 그렸다면은 자, 첫 번째 위상점을 통해서 전류가 흘러 들어가는데 두 번째는 흘러 나오죠. 위상점에서 전류의 방향이 다르면 자동 결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위상점을 보고 가동 결합과 자동 결합의 상태를 알 수 있다. 자, 이와 같이 여기서 상호 인덕턴스 M, 자, 이 L1의 인덕턴스는 L1과 L1에 의한 자속이 L2에 영향을 미치는 상호 인덕턴스 마이너스 M이 되겠습니다. L2 마이너스 M 가동 결합의 병렬 접속에 있어서 자, 그럼 합성 인덕턴스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성 인덕턴스는 M 플러스 병렬 접속이죠. 병렬 접속은 합분의 곱이죠. 그래서 L1 마이너스 M 플러스 L2 마이너스 M 자 여기 분의 L1 마이너스 M 곱하기 L2 마이너스 M이 되더라. 자, 그럼 이걸 곱하면은 L1, L2 마이너스 L1M 마이너스 L2M 플러스 M의 제곱이 되겠죠. 자, 그래서 분모는 L1 플러스 L2 마이너스 2M 분의 이것을 M으로 곱하면은 L1M 플러스 L2M 마이너스 2M의 제곱에서 자, 이것을 어때요? 더해주면 되겠죠. 이것을 더한다. 그럼
L1M 마이너스 L1M, L2M 마이너스 L2M, 여기서 플러스 M에서의 마이너스 2M 하면은 여기 빠지죠. 이제 2가 없어지더라. 그래서 L은 L1 플러스 L2 마이너스 2M에 남아있는 것이 L1, L2에 어때요? 여기서 요거 없어졌죠? 요 2가 없어지면서 마이너스 M의 제곱이 되더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합성 인덕턴스, 병렬 접속에 있어서의 가동결합의 합성 인덕턴스. 이 정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L1 플러스 L2 마이너스 2M 분의 L1, L2 마이너스 상호 인덕턴스 M의 제곱. 이와 같이 전개를 시험 칠 때 전개를 할 수 없겠죠. 기억을 하시고 다음 가동 결합일 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동 결합일 때는 그림이 없네요. 이렇게 하면은 자동 결합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여기는 마이너스 M에 L1 플러스 M, L2 플러스 M. 자, 이렇게 해서 등가회로를 유도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합성 인덕턴스 L은 마이너스 M 더하기 L1 플러스 M 더하기 L2 더하기 M 분의 L1 플러스 M 곱하기 L2 플러스 M이 돼서 곱해 보겠습니다. L1, L2 플러스 L1M 플러스 L2M 더하기 M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럼 자, 통분을 하게 되면은 L1 플러스 L2에 더하기 2M 분의 마이너스 M과 이거 곱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L1M 마이너스 L2M 그리고 마이너스 2M의 제곱을 어때요? 더해주면 되겠죠. 자, 더해봅시다. 그래서 L1, 마이너스 L1M과 L1M 플러스 L1M 마이너스 L2M과 플러스 L2M 마이너스에서 더하기 M 여기 앞에 2가 없어지면 되겠죠. 그래서 합성 인덕턴스는 L1 플러스 L2 더하기 2M에 남아있는 것은 L1, L2 마이너스 M의 제곱 헨리가 되더라. 그래서 자동결합과 가동결합의 인덕턴스는요, 분자는 같은데 분모의 부호가 다르더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것도 합에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L은 L1, L2 마이너스 M의 제곱에 L1 플러스 L2의 플러스 마이너스 2M이 되며, 자, 플러스 일 때는 여기서 자동 결합이 되겠습니다. 자동 결합이고 마이너스가 가동 결합이다. 자, 이렇게 합에서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 휘스턴 브리지의 평행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휘스턴 브리지의 평행 조건에서 자, 이와 같은 브릿지 형태의 회로에서 조건이 G가 갈바노메타, 즉 전류계입니다. G가 첫째 제로라고 한다면 이 조건이죠. G가 다시 말씀드리면 이 I1에서 이렇게 전류가 그래서 이 점을 중심으로 해서 입력되는 전류와 출력되는 전류가 같아서 아래 전류가 제로가 된다면 이런 뜻이죠. 그러면 두 번째 좌측과 우측 회로가 평형이 됐다. 자, 평형이 됐다면 어때요? 각기 여기에 걸리는 전압 V1, 전압 V3와 전압 V2와 전압 V4가
같아지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전압은 IR이죠. 그래서 G1 곱하기 I1이 또요. 뭐하고 같아나요? G3 곱하기 I2와 같고, 자, 옆에다가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G2 곱하기 I1이 G4 곱하기 I2와 같더라. 그럼 전류비를 한번 알아본다면은 I1은 그래서 G1분의 G3가 되고, 역시 전류비 I1은 그래서 I2분의 I1이니까 G2분의 G4와 같아서 같게 되죠. 자, 그래서 G1분의 G3와 G2분의 G2가 같아지더라. 그렇다면은 G1, G4가 G2, G3가 같아지는 이 결과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어떤 관계냐? 자, 이 브릿지 형태의 임피던스 회로에서, 즉 마른 목골로 설치가 되어 있는 이 임피던스 회로에서 중간에 갈바노메타 전류계를 설치해서 그 전류가 흐름이 없다면 좌측 회로와 우측 회로가 평형이 되어서 G1, G4를 곱한 것이 G2, G3, 저 대각선의 곱이 임피던스의 곱이 같더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와 같은 브릿지 회로에서 중간 회로에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면은 대각선의 임피던스의 곱이 같다 하는 것을 휘스톤 브릿지의 평행 조건이다 라고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기, 기사, 산업기사 30일 완성 10년간 빈출이론, 회로이론 제5장 유도 결합 회로에 대한 그 이론을 알아봤습니다. 잠시 브레이크 타임을 가지고 빈출 문제 풀이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